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생명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1년 동안 건강하고 무사히 보낸 기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돌잔치를 치르기도 하죠. 1년에 한 번씩 누구나 맞게 되는 생일. 이날은 모든 가족과 지인들이 축하를 해주죠.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이처럼 생명의 탄생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고귀한 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가난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분쟁 속에서도 고귀한 생명은 탄생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탄생하진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에 따라 임신의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보통 임신을 하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매달 규칙적인 검사도 받고 산모가 위험할 경우 더 큰 병원에서 산모와 아이 모두 치료를 받게 되지요. 하지만 지구 한편에서는 그렇지 못한 산모들도 있습니다. 그곳의 산모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 찾아가는 곳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의 비위생적인 공간이며 출산 후 2차 감염과 5세 미만의 아이의 사망률이 높은 곳입니다. 또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까요? 우간다에 있는 산모의 환경을 살펴볼까요? 제가 코이카 단원으로 있었던 우간다의 깊은 산골에 아이를 가진 한 엄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들지 않는 아주 깊은 산골이었죠. 임신을 한 우간다 엄마는 검진을 받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우간다의 시골 마을엔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간다의 엄마는 뱃속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 병원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걸어가도 보건소까지는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간다 엄마는 8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급한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무거운 몸을 이끌고 꼬박 3시간을 걸어 정오가 되어서야 보건소에 도착한 우간다 엄마. 하지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보건소이기 때문이지요. 분만 침대 하나,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초음파 기계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의사가 손으로 진찰하고 간단한 청진기를 가져와 배에 대어볼 뿐입니다. 여기서 치료를 받는 것조차 어려운 산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반일을 나가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한 우간다 엄마는 아이가 괜찮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은 모두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매년 임신과 출산 중 사망하는 산모만 30만 명, 태어난 그날 사망한 아기 100만 명.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난 아이도 만 5세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또 사라져갑니다. 어떤 이들은 운이 좋아서 좋은 환경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열악하고 더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태어납니다. 모두에게 소중한 생명, 하지만 어렵게 세상의 빛을 본 생명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때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해 배고파 죽는 안타까운 경우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몽골의 취약계층 아이들은 학교 급식과 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한 끼 점심 식사로 겨우 버텨왔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상태세 선언 후 학교가 문을 닫은 지난 6개월 동안 굶어 죽은 사연이 울란바토르 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아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모의 통장 계좌로 송금해주고 있어 아동지원금이 들어오는 날에는 오히려 골목가게 앞에 술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동지원금이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한 식사가 아닌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을 부추기는 셈이지요. 아이들에게는 그 나이대에 맞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각종 병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지죠. 특히 아동 영양실조가 심하면 뇌에 타격을 주고 실제 성장이 훼손됩니다. 이는 2살이 지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사망하지 않고 자라 어른이 된다 해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들,
그리고 힘들게 세상에 태어나 아이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짧은 시간에 생을 마감하거나 불균형한 영양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편에서 우리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90%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안전한 출산 환경,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막을 수 있는 이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유엔에서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세워 전 세계의 보건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코이카, 미국의 피스코, 일본의 자이카 등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력들을 협력국으로 파견하여 보건 및 영양 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그 외에 여러 NGO 기관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어려운 엄마들과 아이들의 건강 개선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엄마의 탄생이라는 사업을 통해 35개국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맘센터를 지어 건강한 육아교육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굿피플과 코이카는 2019년부터 우간다의 산모 및 영유아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모자보건 영양 개선 사업을 실시했으며 우간다의 산모와 영유아를 위해 산모병동을 지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신생아를 살리는 모자뜨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은 밤에 온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신생아들은 체온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털모자와 단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주 동안 건강하게 지낸 아이들은 또 1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1년을 무사히 보내면 5살까지 지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5살까지 잘 보낸 아이들은 성인까지도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 감염관리,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식사 준비와 세탁물, 위생관리 등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결식아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하며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서는 산모와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을 통해 지구 한편에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산모와 아이들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